네, 지금부터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창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상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기자회견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창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상 6개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단체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대통령의 수능 출제 발언 이후에 킬러 문항 관련된 내용이 정치적 이슈로 공방의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사실 킬러 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금지한다는 것은 배운 데서 평가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19학년도부터 역대급 불수능이라고는 평가를 받았던 2019학년도 수능부터 특히 수학 영역에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다수의 현장교사와 함께 분석해 본 결과 매해 이런 킬러 문항 출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런 심각성 때문에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2년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법안이 오늘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제정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최수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 정지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순으로 낭독을 하겠고요. 낭독 이후에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와 정지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문을 받고 구호를 외친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 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상 6개 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민적 상식이 지켜지도록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대입 경쟁 구조가 아무리 과도하다 할지라도 배운 데서 평가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한답시고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 문제를 푸는데 시험 시간 90분 중 60분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배배 꼬은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공교육의 붕괴를 자행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도저히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통해서만 풀 수 있고 이러한 대비가 가능한 학원이 특정 지역에만 있다면 이것 자체가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에 따라 교육 격차를 심각하게 유발하는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급기야 역대급 불수능이라 불렸던 2019 학년도 수능이 실시된 이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상급학교 입시에서 이전 학교의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수능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수능 출제기관이 관련 법령이 정한 출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출제는 재량의 범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현직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사교육 강사가 이구동성으로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외쳐도 법원은 평가원의 재량과 권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수능을 명시하지 않은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서는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출제 관행과 판결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교육을 불신하게 하고 사교육기관으로 내모는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막기 위해서는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을 명시하는 소위 킬러 문항 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에는 대학별 고사에 한해서는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 관해서는 오히려 별도의 규정 없이 수능이 선행교육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9월에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지켜지도록 요구하는 법이 2년이 다 되도록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육단체는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 초저출생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사활을 건 전쟁터로 여기고 초등학생도 성적 스트레스로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대학 입시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해 교육을 파국으로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는 변별과 경쟁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출제되어 온 킬러 문항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겨준 좌절과 절망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배운 데서 평가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들의 요구가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그 이유 하나로 거부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이 통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속히 법률이 제정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6월 23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매회. 네, 다음으로는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현승호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고2 자녀를 둔 학부모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입시정책 하나에 큰 영향을 받는 수험생을 생각하면,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 입시정책이 마치 사석에서 툭 내뱉듯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섰습니까? 그렇게 대통령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라도 붙잡아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킬러 문항, 불수능 막아보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을 명시하자는 일명 킬러 문항 방지법은 이미 21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이런 맞듣지 않은 상황임에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기에 한 걸음에 제주에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오지선다 상대평가 시스템으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한번 죽이는데 부족해서 변별력을 핑계로 한 킬러 문항으로 우리 아이들을 2번 죽이는 이 좌절과 절망의 고리를 하나라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서 한두 문제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고 대학에 낙방하면 마치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회 인식을 고쳐나가겠다는 고민,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실하게 일하면 얼마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으로서 한 몫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언제든 스스로 성공과 자기 성취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노동구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구조와 노동구조에 대한 고민과 철학 없이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대통령의 언행과 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만들어내고 그 불안은 사교육을 더 자라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을 명시하는 수능 킬러버왕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좀먹을 수 없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이 걱정된다면 2025년 자사고 특목고를 예정대로 폐지하여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십시오. 또 경쟁구조와 노동구조의 개혁하고자 하는 고민과 철학을 가지고 세심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지영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문항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킬러 문항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8년부터 수능과 모의고사의 수학 문제를 분석하며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 연대로 참여해 주신 이 부모단체들과 교사단체들 모두가 함께 오래전부터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오늘 이 기자회견에 연대를 해주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혼란스럽다.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준킬러 문항이 등장할 거다. 변별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교육 경감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님들께서도 그렇게 기사들을 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야 하는 문제입니까? 킬러 문항으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문제들을 덮어두고 킬러 문항이 계속 출제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을 변별력의 노예로 둘 것입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원가로 몰려갑니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틀리게 하려고 꼬꼬꼬 문제를 평가원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그래도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문제 유형과 풀이법을 암기하고 학생들은 찍기 훈련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킬러 문항 대비를 해주는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이 배신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격차, 가정경제 배경의 격차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킬러 문항 문제입니다. 지금 대치동 학원가가 하고 있는 일들은 문항을 사는 일들입니다. 수학 30번 수준의 문제는 문제 한 개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사들인다고 합니다. 어떤 학원은 문항 공모를 했습니다. 학생, 교사, 저자들, 콘텐츠 개발팀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다. 문항 공모를 통해서 최대 250만 원까지도 준다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학 30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2016학년도 수능 만점자 학생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를 40분 안에 다 풀고 30번 문제 하나를 푸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킬러 문항 하나를 풀기 위해서 1시간이 드는데 나머지 문제를 또 빨리 풀기 위한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한 것일까요? 이런 준비들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수능 대비 선행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수학 정석을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치르는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TV를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부모들과 학생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2028 대입 개편을 앞두고 각 단체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목소리를 모으고 그 요구들을 교육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킬러 문항 방지에 찬성하는 것을 마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을 변별력의 노예로 만들지 말고 초중고 12년 충실히 학교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 과정과 노력이 존중받을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킬러 문항 방지법은 그 길을 열어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오늘 국회를 통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여실히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의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법부에서 생각하시는 킬러 문항의 정의란 무엇인지 좀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말하는 킬러 문항은 지극히 그냥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사법부가 말하는 킬러 문항은 교육부에서 정한 규칙,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은 교육 과정이고요.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어겼느냐가 1번이고, 그것을 해석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예를 들면 대학별 고사 분석 자료, 교육부가 다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선행교육 예방 자료, 뭐 이런 국가에서 만든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약간 폭넓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놓은 자료들을 근거로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수능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왔고, 그것이 킬러 문항인데, 정부는 한 번도 저희들의 과거 이 킬러 문항 사교육점에 없는 세상이 발표한 분석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쩌다 인정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지만, 어쨌든 정부가 말하는 킬러 문항은 그동안 저희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뭘 킬러 문항이라고 말하는지 저희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월요일 날 뭐 발표한다니까 그걸 보면 조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지난 수능이나 뭐 이번 6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그 대통령이나 이 정권에서는 킬러 문항이 줄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각에서는 예전에는 킬러가 나왔지만 지금은 좀 중킬러로 가는 추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국세나 아니면 저희 단체께서 보시기에는 지난 6평이나 지난 수능에서 실제로 좀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온 것 같은지 그 부분을 좀. 예. 저희가 특히 작년 수능, 그다음에 올 6월 모평, 올 6월 모평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전에 저희가 대학별 고사 분석을 했고, 오늘 대학별 고사가 중앙일보에서 또 보도했는데, 최근 정부가 이렇게 그 교육과정을 어긴 이런 킬러 문항을 일단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대학별 고사에서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대학 과정의 문제들, 대학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출제하는 데까지 이제 확장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을 수가, 킬러 문항은 어찌 보면 고등학교 거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대학 과정까지 다 출제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준킬러라고 하는 거는 킬러 문항에 대한 물타기입니다. 그러니까 준킬러는 없습니다. 다 킬러죠. 킬러냐 아니냐의 문제지, 킬러인데 예를 들면 정답률이 1%에서 한 지금은 한 5% 된다. 그러면 그걸 준킬러라 하는데, 킬러 문항의 정의는 정답률이 아니고 교육과정에 명시된 규정을 어겼냐 안 어겼냐입니다. 그래서 정답률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 6월 모평 같으면 가장 어려운 문제 같은 그 문제로 정답률이 나온 것은 사실은 교육과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쉬운 문제인데 교육과정을 어긴 문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는 다 준킬러, 킬러를 다 킬러 문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과 과정에는 들어와 있는데 조금 그 변별력이 높아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도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렵다는 게 기준이 아니고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아직 그 정부에서 26일에 발표한다고 했지만 킬러 문항이 뭔지 공개는 안 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걸 공개한 킬러다. 점을 쳐야 되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단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표면적으로 비문학 쪽 얘기만 자꾸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비문학이 문제가 아니고 수학이 문제인데, 수학 문제에 대한 킬러 문항 인정을 평가원이나 교육부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자료를 다 갖다가 직접 분석하고 같이 논의도 했지만 다 무시했던 작년까지의 관행으로 봐서 저희는 수학 이번에 6월 모평에 대한 킬러 문항 예시나 뭐 그런 것을 발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압축해 보면 좀 어려운 비문학 제재의 제시문 정도 제시하고, 사실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 전통적으로 수학에서의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어 왔고, 또 최근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뭐 사탐이나 과탐에서도 이게 사회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또 꼬아놓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그 발표가 지금 수험생들이 난해하고 있는 정말 사교육으로 가게 하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교육부가 발표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교육 걱정 세상 연구원 김상우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과정 관련해서 좀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아까 기자님께서 그 여쭤보신 킬러 문항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것들이 정답률이 좀 낮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정의하는데 저희는 정답률이 낮든 높든 어떤 문항이든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라고 한다면 이 문항은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과정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발표했던 그 대학별고사 관련해서도 185문제 중에 66개의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출제되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수능도 그렇지만 대학별고사, 저희가 학교 내신도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곳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서도 즐겁게 내가 배운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런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에서는 만약에 그 교육과정 내에서 시험 문제들이 나오다 보면은 예컨대 변별력 논란들이 조금 있잖아요. 사후에 조금 교육과정 내에서 나오는 시험, 그러니까 변별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물수능이 되면은 추후에 대학별 고사, 아까 말씀 주셨지만 대학은 관련 법이 있는데도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 뛰어넘는 것을 내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제재를 받는다거나 뭐 개선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수능에서의 변별이 안 되니까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나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조금 그런 뭐 킬러 문항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변별력을 찾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학별고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 사업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이제 대학 등록금이 오랜 기간 동안 동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논술 전형이 늘어난다든지 뭐 구술고사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상하기가 어렵고, 또 이미 2023 모집요강하고 2025 시행계획까지는 다 대학 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세팅되어 있고, 또 4년 예고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사이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또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 뭐 연세대나 고려대 그 정시 모집 요강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능 점수 산출식을 보면 표준 점수와 또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변환 표준 점수까지 활용해 가지고 뭐 4과목에서 5과목 200점에서 뭐 한 300점 정도에 되는 점수를 1000점 이상 환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물수능이다라고 하더라도 정시 전형에 치르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일각에서 그러면 수시는 문제가 아니냐, 만점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1등급이 겹치거나 1등급이 없어지고 2등급으로 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역대 물수능을 보더라도 전과목 만점자가 뭐 많아야 30-40명 정도 나오는 그런 수준이지, 뭐 수시 수능 최저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만점자가 나오는 수능 시험이다, 이런 것도 사실 예상하기 어렵고, 방금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님께서 이야기를 주셨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변별력을 상실하는 거냐, 그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제기되고 있는 입시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각 변동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은 심각한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물수능을 걱정하시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한 번도 물수능이 던졌던 적이 없습니다. 예, 도대체 누구에게 물수능입니까? 상위 몇 프로 아이들이어야 이 킬러 문항을 없앴을 때 물수능이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은 어렵습니다. 예, 물수능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 문항 없어져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물수능 걱정하는 거는 정말 몇 퍼센트의 아이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 90% 이상의 아이들은 여전히 수능은 정말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해야 겨우겨우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정부가 킬러 문항 없앤다라고 발표한 취지는 좋지만 지금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뭐 기준을 마련하거나 추가적인 발표를 해야 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일단은 좀 수능 시행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출제 경향과 기조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으면 혼선이 없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개월 남짓 남은 기간 안에서 뭔가 입시에 변화가 생길 것 같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니까 혼란스러운 건데요. 앞서 몇 가지 좀 언급이 됐듯이 실제적으로 수험생들은 그간에 입시를 준비해온 루틴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 자료로 활용해야 되는 고교 내신과 관련된 결과들이 거의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이고 또 수험생들도 이에 따라서 정해진 모집 여강에 따라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 어떤 전형으로 응시할지 이런 부분들의 윤곽을 다 이미 마련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발언 이후에 뭐 사교육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신유형이 출제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준킬러가 뜨기 때문에 준킬러를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호도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준비해왔던 루틴대로 입시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이 불안하다라면 킬러 문항이 출제되기 이전으로 좀 판단되는 뭐 한 2005에서 2010학년도 수능의 기출들을 좀 기출 중심으로 수험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킬러 문항 방지법 즉시 제정하라라고 하면 제정하라를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즉시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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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